같은 시기에 공교롭게도 한산해전과 한산해전 음력 7월 8일 그 시기에 바로 웅치 이치 전투가 있었습니다. 특히 웅치 같은 경우는 남쪽으로도 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주성 쪽으로 이치와 함께 양동 작전으로 해가지고 전주성을 함락시켜서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제 권율 장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권율 장군은 이치를 지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왔던 의병장 황진, 황박은 이제 이쪽 웅치를 지키고 있었던 유명한 의병장이죠. 그리고 거기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의병 독전장으로 황진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그분도 이제 사실은 거기까지는 안 오셨는데 어쨌든 그 웅치 방어에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던 분이시죠. 그런데 전라자수령이 전라도 요수에 있고, 그리고 또 웅치도 전라도 고개고, 그리고 당시에 그 두 전투로 인해 가지고 물론 진주성의 전투, 김시민 장군의 그 진주성 전투도 전라도 방어에 매우 중요한 것이 되었죠. 그래서 곡창지대를 지키게 되었고 장기전이 이제 우리가 가능하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우크라이나전하고 좀 비슷한 느낌의 양상이 있어요. 저는 우크라이나전을 보면서 정말 그 임진왜란의 그 7년 전쟁이 저렇게 또 현대에도 펼쳐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굉장히 이렇게 소름 돋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지점에서 전라도 방어가 중요했고, 그래서 해전에서는 이순신이 싸워주고, 그 다음에 육전에서는 의병들을 대다수가 의병들이었던 바로 웅치전투, 이게 같은 시기 같은 날 심지어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두 전투를 보여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량하고는 좀 차이점이죠. 명량은 오롯이 그 전투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한산은 해전도 중요했지만 그 해전과 함께 육지전도 매우 중요했다. 그래서 그 두 전투를 같이 보여주지 않을 수 없었고, 보여주는 방법을 처음에는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준사라는 항해 캐릭터도 매우 중요한데 을을 쫓아서 이순신에게 투항하고 이순신 편에 서서 조선수군 편에 싸우는 이 항해의 그 친구가 오히려 웅치 쪽으로 어떤 소식을 정주성으로 소식을 전달하러 가다가 웅치에서 거기에서 싸우게 된다. 이렇게 하면 그 동선이 아주 좋겠다. 이제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뭐 아무쪼록 그 두 전투가 막 산만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죠. 그래도 이제 그 유기적으로 좀 보이는 거니까. 네네. 거북선에 대한 고증은 많은 듯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들도 많고, 그리고 뭐 거북선에 대한 이미지보다는 설명들이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설명들도 보면은 이제 뭐 1600년대 초,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지나고 나서 뭐 좀 설명들이 있고, 그리고 거북선의 형태에 대한 거나 용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왕설래, 거기 그래서 제가 세운 기준은 진짜 전장에서 쓰일 수 있는 돌격선으로서의 거북선은 무엇이냐, 이제 거기에 중점을 두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설은 3층형 설하고 그 다음에 2층형 설인데, 뭐 2층 복층형 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3층형과 2층형 설인데, 그 두 개를 어떤 걸 택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그 형태를 이렇게 제가 그냥 러프하게 그려놓고 보니까 이거를 그냥 사천에서 쓰던 거북선 구형으로 3층형을 쓰고 2층형을 신형으로 쓰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3층형설을 주장한 또 이렇게 또 강의가 되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형과 신형으로 이렇게 써서, 그리고 전투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거북선 용두가 들락날락한 것도 어떤 식으로 들락날락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거를 이제 우리 미술 감독과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연출팀들과 그거를 이제 해서 그렇게 만들었죠. 우리 CG팀들도 포함해서. CG팀의 공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가 뭐였죠? 네, 지금 군에서 관심이 많은 그 장점. 제가 명량을 그 계룡대 시사를 했었어요. 근데 계룡대가 국방부 시사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의뢰에 그냥 재밌는 영화 하나 보여주겠지 하고 들어왔던 군 장병들이 영화를 보고는 눈빛이 달라지는 걸 보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소름이 돋았고요. 그리고 해군에서는 특히 계룡대 쪽에서는 장군님이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싸웠는지를 모르는데 그 이순신 장군이 본인 가슴에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훌륭한 정훈 교육이 명량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루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사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장병들 가슴 속에 무한한 어떤 그 자긍심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뭐 국뽕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국뽕 너머의 국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좀 다른 국뽕. 그러니까 어떤 진정성과 그 국뽕 8일을 해서 뭔가 상업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국뽕 너머의 국뽕이라는 표현으로 뭔가 어떤 자긍심, 그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위로, 위안, 용기, 힘, 연대감 이런 것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걸 뭐 또 국뽕이라 그러면 뭐 그것도 국뽕이겠지만 그걸 이제 국뽕 너머의 국뽕이라고 표현합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건 연출하는 지점에 있어서 저의 애티튜드인데 최대한 심플하고 명징하게 관객들에게 다가갈 것. 그렇다면 하객진을 뭐 혹자들은 그럴 거예요. 하객진이 저렇게 하나의 하객진이 아니라 좌우측에서 매복해 들어온 그러한 어떤 원균의 함대와 이역계의 함대가 조립하듯이 붙어서 하객진을 형성했다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이게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외줄 하객진으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다에서 포를 쏜다는 것은 거의 곡포는 맞질 않아요. 물살에 어떤 파고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가까워야지 직포로서 상대를 타격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 하객진이 저렇게 펼쳐질 때 쫓아오던 와키자카 함대가 거의 붙었을 때, 그랬을 때 포를 쏴야 한다. 여기에는 변함이 없었고, 그러려면 그만큼 또 흥미진진한 추격전, 그리고 일촉즉발의 서로 간에 뭔가 이렇게 조호하는 지점에서의 어떤 포격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천자포나 지자포에 조란탄과 포탄을 함께 장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좀 타진을 해봤을 때 가능은 한데 그런 걸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저거는 그러면 한산에서 보여주자 해서 이제 조란탄과 포탄을 한꺼번에 장착해서 마치 요즘 현대전으로 따지면 크레모에다가 포를 같이 옆에서 같이 발사하는 효과를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작전을 짰던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직포로서 가까운 거리에서 좀 더 극대화된 어떤 하객진의 포격이 나올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리고 거북선은 현대전에서 좀 더 전차 느낌이 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전차를 잡고 또 다른 어떤 더 업그레이드된 전차가 결국은 이순신의 그 혁신의 기술의 어떤 상징으로서 보이고 나대용의 상징으로서 보이는 것. 그래서 이 한산해전 자체가 하나의 모던한 그런 어떤 현대 전투전을 보는 느낌으로 완성되기를 바랬습니다.